지구 환경 위기 시계가 현재 9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류 생존이 불가능한 12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뜨거워지는 지구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여기 뜨거운 지구를 치료하기 위한 환경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힘이 센 슈퍼 영웅은 아닙니다. 과연 이들은 위기에 빠진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5년) 전 귀농한 이순규 씨 가족은 남원의 한 폐교에 터를 잡았습니다. 혹시 이거 저기 전기가 조금 있어야 되겠는데. 전기? 오늘 저 전기 밑에 없는 저기- 날인데 뭘 전기를 쓰나 이거 그래? 충전해 놓은 거 조금만 가져가면 안 돼? 충전해 놓은 거 잠깐만 쓸게. 이거 마늘 조금만 이렇게 돌리게. 되니까. 아내의 부탁에 어디론가 발걸음을 돌리는 순규 씨. 아 지금 전기 만들러 가야죠. 전기를 만들려고요? 예. 지금 집 안에 전기가 없나요? 아 오늘이 전기 안 쓰는 날인데 예. 갑자기 우리 마눌님께서 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순규 씨 가족은 일주일에 하루를 전기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전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전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전함으로써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선을 통해 가지고 이 배터리에 지금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발전기의 용량은 시간당 최대 500와트. 자전거 페달을 1시간 정도 밟으면 선풍기는 4시간, 세탁기는 1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전기도 충전하고 부족한 운동도 보충할 수 있죠. 다 됐단 말이지? 20분이나 기다려서야 믹서기를 돌리는 아내. 전기를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편하진 않을까요? 아니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편한 것만 찾는 것보다 약간 불편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가족들이랑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기를 안 쓰기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또 환경에 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지키면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곳은 작은 발전소나 다름없습니다. 옥상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기. 이 집의 전기를 도맡고 있죠. 스쳐 지나가는 바람만으로도 냉장고를 돌릴 수 있습니다. 최근 순규 씨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작은 환경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00% 에너지 절입을 목표로 말이죠. 이 태양광 발전기는 정부에서 70% 보조금을 받아 설치했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이면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한전으로 역전송됩니다. 에너지 자립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화석연료가 주는 이 폐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화석연료를 가급적이면은 쓰지 않고 또 줄이는 이러한 실천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집 태양열 절이기구예요. 이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집 보물이에요. 일명 햇빛 아궁이라 불리는 태양열 조리기. 뜨거운 태양이 가스를 대신합니다. 보통 가스로 하는 가스레인지처럼 밥이 아주 잘 돼요. 독일의 한 물리학자가 발명한 태양열 조리기. 그 성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보시죠. 신문을 가져다 대기만 해도 금방 불이 붙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최고 온도가 무려 섭씨 1450도에 달하는 햇빛 아궁이. 태양열 전지에서 얻은 동력으로 스스로 햇빛을 추적해 움직이며 빛을 모은다고 합니다. 잠시 햇빛 아궁이에 밥을 맡긴 채 부부는 텃밭으로 향합니다. 고추, 상추 등 싱싱한 채소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열무. 우리
반찬 가게예요. 부식 가게예요. 뭐 밥 하다가 없으면 여기 와서 얼른 캐가지고 가면 되니까. 뭐 농약, 뭐 제초제 이런 거 전혀 안 치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무공해죠. 유기농 상추죠. 이곳이야말로 뿌린 대로 걷어먹는 무공의 반찬 가게. 순규 씨 부부는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먹을거리 또한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창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금세 밥솥에서 신호를 보내옵니다. 오늘같이 햇빛이 강렬한 날에는 20분이면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완성되죠. 밥은 잘 됐네. 전기밥솥이나 이 가스레인지로 할 때하고 이게 밥맛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맛있어요, 더.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태양의 에너지가 이 밥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더 맛있지 않나.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밥. 왠지 맛있어 보이네요.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해 쑥갓 부침개까지 만들어 봅니다. 태양 에너지로만 만들어진 소박한 밥상이 뚝딱 차려집니다. 네, 보세요. 이 밥이랑 전도 화석연료 하나도 안 쓰고 만든 거잖아요. 우리 오늘 함께 이 먹는 식단에는 탄소가 하나도 안 나오는 식단이에요. 이곳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5년. 이들은 화석 연료를 물리치고 자연 에너지를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나왔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은 전기가 생산돼 가지고 이 믹서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페달 힘껏 돌려보세요. 안 돌아가네? 이렇게 돌아가네. 힘껏 더 돌려보세요. 아이들이 열심히 전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만드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태양열 하나만으로도 달걀을 익힐 수 있는 사실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아이들은 직접 보고 느끼면서 자연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뜨끈뜨끈한 지구를 식혀줄 그날을 위하여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은 화석 연료를 대신할 착한 에너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신기하고요. 그냥 맛있어요. 재밌고. 이런 아이들이 또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세대가 이런 대안 에너지 그리고 어떤 지구의 환경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기회가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의 한 아파트 재활용장.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시간이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버린 물건도 다시 보자. 재활용 쓰레기들을 온통 헤집고 다닙니다. 동네에선 이미 유명한 재활용 박사 김창현 씨. 이 남자에겐 쓰레기가 아닌 보물이라고 하네요. 이게 다 수학 교구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학 공부할 때 쓰면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주스면은 주서 파는 줄 알거든요. 창현 씨, 쓰레기 더미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아내의 건물에 딱 걸리고 말았죠. 돈 다 쓸 거야. 아니 지저분한 것도 왜 이렇게 또 많이 주워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거 쓸만하겠더라고. 아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쓴다고? 나 이런 거는 있어도 안 써요 뭐. 아니 이거 멀쩡해. 깨끗해. 멀쩡하게 깨끗하게 이걸 닦으면 어떻게 돼. 하라고. 여보 이것도 지난번에 전화하는 것도 지금 처리 안 해가지고 내가 또 내놨는데 또 주워가지고 오면 어떡해. 그랬어? 이거 그럼 갖고 갈게 이거. 아우 여보 가져오지 마 진짜 지저분해. 난 진짜 들어오는 것도 싫다. 알았어 저기 아우 여보 닦고. 가지고 나가 여보. 알았어 닦고 금방 치울게. 닦고 갈게. 볼일 봐. 다시 볼일 봐. 부부는 매일 이렇게 한바탕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
그래서 아니 주워 와서 또 요긴하게 쓰는 것도 물론 있긴 하고요. 또 뭐 교구로도 활용되고 해서 제가 유익하게 쓰는 건 알지만 이 주부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뭘 또 감수해야 되니까 좀 자제 좀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도 그게 안 되고 날마다 이어지는 일상이네요. 창현 씨가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은 주워온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는 일이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어떤 상식으로는 사람들이 이거 뭐 더 좋은 걸 사서 그런지 아니면 싸고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어쨌든 이 물건을 너무 쉽게 사고 쉽게 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창현 씨 목욕제기한 재활용품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사무실. 여기가 제 사무실이라고요. 이게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가 정말 사무실이 맞나요? 발 디딜 틈 없이 잡동사니들이 가득 찬 곳. 재활용품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네, 안전모. 공사장에나 있음직한 안전모부터 부서진 볼링핀까지 종류도 헤아릴 수 없는 국적불명의 재활용품이 천지입니다. 네, 다 주웠어요. 마네킹을 왜 주워 들어오셨어요? 아, 저것도 길이재기 할 때 가슴둘레, 허리둘레 이런 거 잴 때 마네킹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길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수학 교구 활용을 위해 재활용품에 관심을 갖게 된 창현 씨. 수저 박스도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손잡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버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제품 뭐. 예. 그래서 이것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걸어놓을 수도 있고. 잘 만드셨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어느 것 하나 무심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자 박스. 창현 씨는 초등학생 수학학원 강사입니다. 값이 비싼 수학교구 대신 주변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생활 쓰레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의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수가 같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팽이가 되거든요. 바로. 그는 틈틈이 재활용품을 활용한 흥미있는 교구들을 연구합니다. 보드펜 뚜껑이 이게 CD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수학교가 수입품이고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막 비싼 거 전시만 해놓고 실제 만지지를 못해요. 잊어버릴까봐. 그럼 비싸고 하니까 일단 주변의 것을 한번 활용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페트병이라든지 계란판 뭐 이런 CD 같은 거 이런 것을 활용을 일단 임시로 해보자 했는데 애들이 학습 효과가 더 좋고 애들이 더 좋아하고 재밌어요. 그렇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시간. 창현 씨가 준비해온 재활용 교구들은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보니 한 걸음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환경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주 쓰는 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엄마랑 동생이랑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환경오염도 덜 되고 그러니까 좋아요. 환경을 생각하며 수시로 재활용하고 있는 창현 씨. 지구 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거리로 나섭니다. 창현 씨 부자가 거리로 나선 이유, 특별한 환경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죠. 물건이 되게 많네요. 이것은 그 지구, 그러니까 종이컵에 뒤덮인 지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들한테 나눠줄 조롱박 상자예요. 스테인리스 컵이야. 예. 그동안 사비를 털어 나눠준 스테인리스 컵만 무려 3,3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100개의 컵을 준비했죠.
여기 이렇게 몸에 등 뒤에는 지구에서 종이컵을 몰아내자는 메시지의 현수막을 달고 다닙니다. 3년 전부터 아빠와 함께 캠페인을 하는 아들 영규군. 하지만 아직도 쑥스럽기만 합니다. 연기도 별로 창피한 거 못 느껴? 아버지보다는 느끼죠? 창피한 거 같아? 이런 거 한다는 게? 난 창피한 거 그냥 같아? 네. 근데 왜 해? 창피한데. 좋은 일이니까 창피해도 좋은 일을 하려면 이런 건 감수해야죠 그냥. 작은 실천을 중요시하는 창현 씨.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이컵 퇴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부산까지 부자가 행군한 길만 무려 783km라고 합니다. 특이한 차림새와 공짜로 나눠주는 컵으로 눈길을 끌어보지만 마시라고 환경 캠페인하고 있거든요. 서명해 주시면 이 컵을 그냥 드려요. 이 컵 그냥 드리거든요. 등산용 컵.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종이컵 사용하지 말자고요. 캠페인하고 있어요. 이 서명해 주시면 컵 그냥 드리거든요. 오세요. 컵 그냥 드릴게요. 오세요. 오세요. 저기 종이컵 쓰지 마시라고 캠페인 나왔거든요. 네. 남녀노소 불문. 지나치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발길을 잡습니다. 종이컵은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태워도 그 속에 비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아예 안 쓰는 게 좋죠. 손님이 오거나 할 때 요거 컵이 모자랄 때 그때는 잠깐 써요. 난 컵 많아. 근데 그때도 쓰지 말아야지요. 실수는 안 써. 예. 우리 앞으로 이 계기를 해가지고 아유 환경 생각하면은 쓰지 말아야죠. 안 쓸게요. 20년 동안 썩지 않는 종이컵의 연간 사용량은 약 10억 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면 쓰레기 양은 300분의 1로 대기 오염은 6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죠. 종이컵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바꿔서야 컵을 나눠줍니다. 종이컵 안 쓸게요. 그 약속 또 약속 종이컵 안 쓸게요. 또 약속. 종이컵 안 쓸게요. 그래요. 약속 지키세요. 네. 뭐 작은 일이지만 크게 일을 하시니까 굉장히 고마우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잘해야죠. 네.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이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환경운동 이것은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실천을 하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불편하게 살면서 실천을 하면은 저는 아주 깨끗한 지구로 후손들한테 물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무실.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엔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들이 모입니다. 이름 모를 재료들이 질비한 이곳은 작은 실험실을 방불케 하죠. 지금 폐식용유를 이용해 갖고요 주방 세제를 만들고 있어요. 가정의 파수꾼이었던 주부들. 이제 일상생활과 육아,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일명 에코맘이라 부르고 있죠. 폐식용유를 버리면 환경 오염도 되고 수질이 오염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면 폐식용유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모임에서 만난 한 에코맘을 따라가 봤습니다.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는 하용녀 씨. 집 몇 층이신데요? 9층인데요. 좀 컨디션 좋을 때는 제가 대신 걸어 다녀요. 좀 힘들 때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용녀 씨 집에는 에어컨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에너지를 덜 먹는 선풍기를 사용하죠. 바람의 세기 또한 전력 소모가 30% 낮은 약한 바람을 쐐니다. 그마저도 잠깐 바람만 느끼고 아이의 코드까지 뽑아버립니다. 바로 뽑아야지 이게 전기 대기 전력이 아깝잖아요. 저희는 다 뽑아요. 안 쓰는 전기는 꽂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TV도 다 빼져 있어요. 이게 저희가 쓰지 않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는 것도 생활 습관이 됐습니다. 킬 때만 저희가 전축 킬 때만 요거 켜서 지금 켜고 지금 안 쓸 때는 끄고.
절약하는 삶이 몸에 밴 열혈 에코맘 용녀 씨. 가족들이 사용하고 난 물은 항상 욕조에 받아두죠. 그리고 다시 재사용합니다. 무심코 흘러가는 물 한 방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칼칼칼칼 나오잖아요. 그럼 이 수압을 좀 조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이것도 그렇고 저쪽에 설거지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설거지들은 여자분들이 틀어놓고 대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틀어놓고 할 때 그거는 진짜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그런 수압을 조절하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절약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죠. 용녀 씨는 집안에 있는 화학 세제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세제 대신에 이게 쓰는 건가요? 예, 세제 대신에 이 발효액을 넣어서 쌀뜨물 발효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쓰면은 설거지를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수질 오염의 주범인 화학 세제 대신 무심코 버리는 쌀뜨물로 해결합니다. 페트병에 뽀얀 쌀뜨물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여기에 설탕과 천일염을 각각 20g 정도 녹이죠. 그리고 미생물 원액을 15ml 정도 넣어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 동안 밀폐 보관하면 완성되죠. 만들기도 쉬울 뿐 아니라 활용도도 높습니다. 화장실 청소에도 요긴하게 사용된다죠. 진짜로 깨끗하죠. 세제는 친환경으로, 물은 재사용으로 철저하게 지구를 지키고 있죠. 화장실 냄새도 없어지고 이게 반짝반짝해져요. 어쨌든 쌀뜨물로 이용한 미생물하고 쌀뜨물이 합쳐진 거니까 쓰면서부터 저는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또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음식물 쓰레기를 잘라줘야 합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지렁이 밥으로 줍니다. 화분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그냥 넣는 거예요? 네, 지렁이 밥이 되게. 음식물 쓰레기 해결사 지렁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 수 있죠. 저녁 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들른 용녀 씨. 고등어가 싸요. 고등어? 네, 생물 고등어.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오징어는 3마리 5,000원. 3마리 5,000원?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생선 담을 용기까지 챙겨간 용녀 씨. 넣지 말라니까 여기다 넣으라니까. 넣지 말라니까 여기다 넣으라니까. 그 비닐이도 습관적으로 비닐봉투에 생선을 담으려던 직원 용녀 씨에게 한 소리 듣고 맙니다. 여기다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비닐로 막 싸려고 그냥 폼을 잡잖아요. 말라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죠? 언제 어디서나 그녀의 환경 사랑은 철두철미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다 담아달라고 그래요. 용녀 씨, 일회용 생리대 대신 면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제품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땅에 스며들어 500년 동안 썩지도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써도 돼요. 이렇게 돼서. 한나, 이거 엄마가 오늘 만드는 거야. 예쁘지? 응. 어? 이거 꼭 써야 된다 너 이거. 이렇게 해갖고 여기 2개 속지 2개 있고 분홍색으로. 둘째 딸 한나양, 엄마의 이런 극성에 불만이 많습니다. 알았어, 안 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요. 이런 용녀 씨를 두고 가끔은 유난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녀 씨는 번거로움을 감수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써가지고. 전 절대 포기 못해. 좋은 걸 자기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썩지도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싸요 그게. 그런 여러 가지를 그냥 그렇게 나쁜 거를 그거를 저는 포기 못해요. 제가 이제 교화될 때까지 쭉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용녀 씨가 지향하는 생활 습관은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한 삶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서울의 한 박물관, 기후변화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서울의 폭우가 내려 시청역이 잠기고 남산 한옥마을도 잠겼습니다. 멀지 않은 2040년 서울에 닥칠 재앙을 가정한 거죠. 무서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요. 가슴이 아프고요. 정말 지구온난화 문제가 진짜 그냥 말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아이들한테도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취재를 마친 김홍식 PD, 오랜 습관을 한 가지 바꿨습니다. 저도 이 컵에 컵으로 드릴까요? 네. 과연 지구를 지키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환경구호 대신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지구를 살리는 지름길은 아닐까요? 이제 당신이 먼저 실천할 때입니다. KBS